대신 발주 넣을 때는 묶어서 내잖아요. 그러면 넘을 건데. 그것도 이중계약입니다. 이중계약. 내가 그것도 다 문제를 삼을 거예요. 발주 넣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묶어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주들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중계약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중 계약이요? 이중 계약이라는 거는 저희 쪽에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지하철 이야기하셔 볼 것 같아요. 이 계약은 이 치면 그 내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계약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중계약 부분을 거론을 안 하지만 이중계약으로 만들 구조를 만든 게 환경부 매뉴얼이고 지침이란 얘기예요 제 말은.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중 계약이 아닌데. 이건 성명안전관리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묶어서 내라는 건. 성면안전관리법에서 자 묶어서 내라고 했어요. 묶어서 내라고 했으면 계약 내용대로 네. 그것을 입찰을 본 사람이 자 묶어서 내라고 그랬죠. 묶어서 내라고 했지만 그걸 소분 단위로 짜게서 다시 계약을 한 내용이 성면안전관리법에 있습니까? 성명안전관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래서 묶어서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묶어서 하냐고요 지금. 계약은 다 묶어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안 하나요? 지하철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게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해놓은 줄 아세요?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환경부에서는 계약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다 관리를 할 수 없어요. 그건 지자체.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갖다 이걸 안 쓰면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발주내는 거 있죠. 그 사람들 이렇게 안 내요 절대로. 법대로 내요 법대로 내는데 환경부 매뉴얼이 딱 자기들 손에 들어오는 순간 매뉴얼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이거는 2018년도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18년도 거 보는 게 아니라 19년도 보고 있잖아요. 바뀌어서 나온 지침이 있는데 자, 과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그 지났다고 그래서 18년도 거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18년도 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자체 공문 보냈습니까? 그래서 새로 개정된 판을 다시 보냈잖아요. 개정된 판은 보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판 안에 18년도에 잘못된 내용만 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개정된 판에 없으니까 18년도 판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8년도 판이 이런 부분 잘못됐으니까 안내라도 해줘야죠. 안내라도. 19년도 판을 보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다 19년도 판 보고 제가 지침을 많이 오고. 자 주무관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18년도 판을 보고 입찰 공고된 내용을 뽑아왔어요. 환경부 입김이 작용하는 데들만. 이제 환경부 입김이 작용한다는 데가 어딘지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 궁금하긴 하네요. 자, 저기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제 생활안전과에서 내준 한국성면안전협회 여기서 협회 내줬죠. 그렇죠.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갔죠. 자 이거 입김이 안 맞는 농어촌공사 법대로 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대한성면환경협회 이것도 환경부에서 협회 내주시죠. 자, 그럼 일단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자 그러니까 이거 요 부분은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안 되니까 일단 자 이거 정리하자고요. 그래서 방금 주무관님 말씀하신 통으로 계약한다고 하면은요 해체 제거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다는 거에서 바로 걸려요. 왜냐면 현장에서 5톤 미만 발생해야 되거든요. 5톤 미만 발생하는 현장으로서 시골 주택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최초 전체를 도급받은 최초 도급자를까지를 배출자로 한다. 아시겠습니까? 왜냐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글도 모르는데 최종적으로 배출이 잘못됐을 경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제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5톤 미만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그 배출 부분에서는요 폐기물 관리법에 그 축산농가였나? 그 법에 보면 여기 있네. 축산농가든 폐성물 배출 시설 환경부 고시로 해서 네, 5톤 미만 발생하는 현장으로서 그거예요. 그거 만들 때 민원 누가 제일 많이 넣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만들자고. 안녕하십니까. 주인 노릇의 주인장입니다. 음성 파일 잘 들어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환경부 주무관을 상대로 주인 노릇을 한 내용입니다. 앞에 음성 파일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마음에 드시고 공감을 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리셔서 우리 모두가 주인 노릇을 하는, 그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음성 파일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2019년 관급공사 불법 진행하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내용이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매뉴얼의 내용이 불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18년도, 17년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판을 다시 만들어서 지자체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도 판에는 18년도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그냥 삭제만 하고 배포를 하였습니다. 지침을 받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19년도 판 찾아보고 없으면 18년도 판 찾아보고 여전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서 누가 과연 이익을 보는가? 그것을 따져본 결과 퇴직 공무원하고 환경공단 퇴직자들이 주축이 돼서 2016년도 말에서 17년도 초반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출자금 3천만 원입니다. 2017년도 당년에 25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단법인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인가를 내준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러면 그래서 소제목을 퇴직공직자 공공기관을 퇴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뭔들 못하겠나? 왜냐?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다룬 이유가 매뉴얼이나 지침이 그렇게 내려가서 불법을 하면 유리한 사람들은 딱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업무 사무 위임 받아서 그냥 업자 세 사람의 면허가 필요한데 한 사람만 딱 선정해서 입찰도 붙이고 일 진행 쫙 하고 그러면 사업자 세 사람을 상대하는 거 세 사람 네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한 사람만 잡고 컨트롤하면 일 거저먹기거든요. 그 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부 담당 주무관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그 사단법인이나 환경부에서 인간해준 사단법인이 지자체 업무를 사무 위임받아서 공사 비용의 8%를 수수료로 받아갑니다. 받아가는 까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법과 원칙을 지킨다면? 사단법인에서는 이게 성면을 철거, 운반, 처분 이렇게 세 가지 면허가 필요한데 철거업체 혼자서 그냥 입찰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비행기, 탱크, 군함 사는데 육군에서 비행기 가격 결정하고 군함 가격 결정하는 입찰은 그냥 끝내고 나중에 해군하고 공군 와서 사인만 하고 일 진행하라. 그때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짓을 환경부에서 인간해준 그 사단법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무자격자가 입찰을 본 거죠. 그럼 이 무자격자로 된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하느냐? 지자체에서 입찰에 대해서 사무 위임을 받고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철거업체하고 사단법인하고 1차적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됐죠. 물론 운반 처분업체 데리고 와서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철거업체는 다시 하나 또 한 번씩 계약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 철거업체하고 지원 대상자하고 각각 2차로 또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 해체 제거 업체 혼자서 입찰에 들어올 때는 지원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된다. 100가구를 한꺼번에 모아서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철거업체 혼자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다. 이거 주장을 하니까 왜냐? 운반업체, 처분업체가 처분업에 대해서 자격이 없으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 운반업체 처분업체 데려와서 계약을 한 다음에 지방계약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해체, 운반, 처분이 있을 때는 이것을 면허를 다 가진 사람들이 하든가 아니면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면 가진 사람들이 분담이행 방식이라고 서로 면허를 합쳐서 자격을 갖춘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외 규정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시골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들 사는 이런 시골 집들 거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상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돈을 지급하고 성면을 다 뜯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업자들이 불법으로 처리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책임이 가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가 과천에 있을 때부터 환경부를 수십 차례 방문을 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글도 모르시는 분인데 법률을 이해하면서까지 이걸 처리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을 최초에 도급받은 사람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배출자의 범위를 확대를 시킵시다라는 민원을 수없이 제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 집을 처음에 계약할 때 사단법인에서 철거업체에다가 철거업체, 운반업체, 처분업체 들어서 위임 계약서를 쓰고 1차로 계약서가 하나 존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집별로 하면 가구별로 따져보면 5톤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예외 규정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이 일을 최초 도급받은 자를 배출자로 한다라는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다시 2차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철거업체하고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100가구가 지원 대상자다 그러면 100가구를 상대로 전부 다 쪼개기 계약서를 또 작성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중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비틀고 왜곡하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위탁받은 사단법인은 일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입찰 낼 때는 무자격자인 업자 한 사람만 불러서 너 1순위로 선정이 됐어? 네가 낙찰자로 선정됐어? 그러니까 운반업체, 처분업체 데리고 와. 무자격자가 투자를 하고 정작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지들이 뭔데 데리고 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1차로 딱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자를 상대로 100가구가 지원 대상자가 한 지역에 100가구면 100개로 쪼가리를 내서 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환경부에서 인가를 준 그 사단법인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무자격자가 입찰하고 그리고 계약의 기본인 하나의 공사나 용역에 계약서는 반드시 한 번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계약서 2부씩 만들고 다 이중계약하고 있고 이거 환경부에다 이야기하니까 환경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 환경부에서 매뉴얼을 잘못 만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니까 자 18년도 매뉴얼은 잘못됐다는 거 인정을 해요. 이것도 18년도 매뉴얼 있을 때 제가 환경부 직접 찾아가서 주무관, 사무관, 서기관 앉은 자리에서 이거 잘못됐다는 거 이야기하니까 19년도판 만들 때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완전 쌩까고 자기들끼리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8년도판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19년도판을 지침이라고 해서 다시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19년도판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18년도판이 잘못돼서 19년도판을 만들었으면 18년도판에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 지자체에다 안내를 해주던가 물론 지자체 공무원들이 능력 있고 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18년도판 잘못됐으니 19년도판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고 19년도판만 적용하고 18년도판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시당초 18년도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18년도판 환경부 매뉴얼을 무시하고 법대로 한 지자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8년도판을 그대로 하면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18년도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안내를 해줬느냐 환경부에다 물어보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19년도판 보고 이게 빠졌네? 그럼 18년도판을 보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18년도판 보고 여전히 불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서서 주인 노릇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주시던가 이것저것 또 귀찮다. 그런데 자료는 있고 내가 아는 바는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